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88년도 MBC 대학가요제 그리고 그 당시 LP판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발매한 LP를 구매했고 중고 가격대는 약 10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88년도 MBC 대학가요제는 그 당시 대상은 무한궤도 그대에게가 받았습니다. 이제 무한궤도 그룹에 있던 대학생이 현재 마왕이라고 불리는 신해철이죠. 그리고 이 신해철의 데뷔곡이 바로 그대에게입니다. 그대에게라는 노래는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전설적인 응원곡이죠. 이때 금상은 주병선 씨의 고인돌이라는 노래가 받았습니다. 이때 심사는 조용필 씨가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 당시 일화가 재밌는데 조용필 씨가 졸고 있다가 이 노래가 처음 나오고 전주가 흘렀을 때 이 노래가 대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일화가 있죠. MBC 대학가요제는 197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대상곡은 서울대생들의 밴드인 샌드페블즈 나 어떡해라는 노래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MBC 대학가요제는 그 당시 되게 히트를 끌었고 TBC의 해변가요제, KBS의 대학가요축제 등 다양한 가요제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MBC 대학가요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이선희의 제이에게, 이상은의 담다디 같은 유명한 곡들을 배출한 강변가요제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MBC 대학가요제와 경쟁을 했던 강변가요제 역시 MBC 강변가요제였던 것이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 강변가요제는 MBC 라디오 방송국이지만 같은 MBC가 주관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음 MBC 대학가요제의 쇠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MBC 대학가요제는 그렇다 할 인재를 내지도 못하고 어떤 노래에 있어서도 큰 차별점이나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1988년도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라는 노래는 대학가요제의 어쩌면 마지막 불꽃이었을 수도 있네요. 또 이런 대학가요제의 쇠퇴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대학가요제 출연자들은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학생들은 자본이 적겠죠. 그렇지만 다른 노래를 만드는 거대 기업에서는 자본이 많고 이런 자본의 차이에 있어서도 대학가요제의 쇠퇴를 불러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무한궤도 그대에게 역시 1인 기업이죠. 작사 신해철, 작곡 신해철, 노래도 신해철. 무한궤도라는 그룹이겠지만 한 사람이 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음반 시장의 산업화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이제 작곡자와 편곡자, 가수가 다 같이 한 명의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산업화에 따라 작곡자 따로, 편곡자 따로, 가수 따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노래를 각각 만들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투입되어서 이런 산업화를 이끈 것도 어떤 대학가요제의 쇠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문화는 현재 연습생 문화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MBC 대학가요제에서 알만한 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도에 이정석 씨가 부른 첫눈이 온다고요. 최근에 많이 편곡되고 다시 불러주고 있죠. 또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1988년 무한궤도 그대에게, 또 2005년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노래가 있겠네요. 또 MBC 대학가요제 앨범의 마지막 LP 버전은 93년도에 나온 MBC 대학가요제 LP가 있는데요. 이 LP판은 대학가요제 LP판 중 가장 희귀합니다. 마지막 LP 버전이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이제 LP판은 점점 쇠퇴하고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전환되는 과도기 시기였던 것이죠. 현재 93년도 MBC 대학가요제 LP는 대략 20만원 이상에서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대상은 취중진담, 기억의 습작 등을 부른 가수 전람회였습니다. 이때 전람회가 부른 자작곡은 꿈속에서라는 노래였습니다. MBC 대학가요제는 1977년 첫 방송을 시작해서 최근인 2012년 36회 MBC 대학가요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한 방송 프로그램이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010년대에는 또 저와 같은 MZ 세대들이 잘 알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흥했습니다.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K-팝 스타, 그리고 후대의 프로듀스 시리즈까지 이어지는 이런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흥행함에 따라 이런 가요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학가요제와 오디션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면 대학가요제는 우선 노래 자작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노래를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또 대학생 대상으로 대학가요제는 이루어졌고 관객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있긴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주된 심사 원인이었죠. 그렇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기존의 노래도 가능했고 남녀 불문 참여가 가능했으며 대개의 방식에서는 전 국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띄었죠. 자, 다시 88년도 MBC 대학가요제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신해철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해서 보게 되면 신해철 씨는 이 MBC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생각하고 구상했다고 합니다. 신해철 씨가 판단하기에 MBC 대학가요제는 방송국 자체의 축제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미적지근한 노래가 아닌 관객으로부터의 이런 폭발적인 반응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략은 발라드가 아닌 요란한 인트로를 사용하고 익숙한 비트에 변주를 끼얹기 등 이런 전략들을 사용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또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무한궤도의 학력도 되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다들 명문대 출신의 학생들이 무한궤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당장 리더인 신해철 씨도 서강대 철학과고 서울대, 연세대 학생들이 줄을 이뤘네요. 그리고 늦게 합류한 정석원 씨 역시 서울대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응답하라 1988의 오프닝 곡으로도 사용된 곡인데요. 이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이제 대상을 받은 해도 1988년도이고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인 연도도 1988이라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봤는데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더불어서 제 7화의 부제목 역시 그대에게였는데요. 응답하라 1988 시리즈가 각 화마다 그 화를 대표하는 주제를 부제로 꼽는데 그대에게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중에 이러한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말해야 한다. 숨가쁘게만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변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 시간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했던 기억일지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고백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대에게 노래의 가사에 맞춰서 예쁜 한 구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하는 것 어떨까요?